안녕하십니까, 송프로입니다. 오늘도 해피 체인지. 체인지. 신군과 함께하는 영화 한 스푼. 예,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12월 네. 15일 보름이 지났습니다. 12월도. 와, 보름이 예, 지났습니다. 2020년도 이제 네. 딱 보름하고 하루 더 남았네요. 16일 남았네요. 그러니까요. 올해 초에 계획하신 일들을 얼마나 이루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네. 뭐 저보다는 우리 송프로님께서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어느 정도 달성을 하셨습니까? 뭐 거의 달성은 어렵다고 봐야 하고요. 근데 예. 중요한 건 이 코로나가 이게 계속 장기전이 그쵸. 돼서 올 초만 해도 뭐 금방 그렇죠. 없어져야 돼 벌써.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을 해서 많이 어려워지셨을 테죠. 네, 다 뭐 예. 지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게 좀 했던 말을 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네. 그렇죠. 참고로 지금 이제 두 번째 촬영입니다. 예, 예. 같은 원고를 네. 가지고 두 번째 파일이 날라가서 네, 네, 네. 뭐 이래저래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한 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간 남은 보름 잘 마무리 지어야 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겠죠. 네. 희망까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당장 뭐 내일 하루 나가 떨어지지 않고 버텨내면 다행이다 싶은 그런 날들의 연속입니다. 언제부턴가 이제 인생을 길게 내다보지 않게 되는 것 같은데 요즘 같은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니까요. 뭐 넋두리는 이쯤 해두고 본론으로 들어가야겠죠. 오늘 말씀드릴 영화는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네. 로키입니다. 빠밤빠. 예, 실베스터 스탈론 주연의 바로 그 로키. 네. 가끔씩은 이제 아주 유명한 영화 이야기도 해줘야죠. 네. 이미 많은 분들이 보신 영화긴 할 테지만 뭐 이번이 아니죠. 2주 전이죠. 네, 2주 전에. 다시 보니까 영화가 어떻든가요? 네. 뭐 저번에도 말씀을 네, 드렸지만 아마 그 중간에 그 2주 동안에 좀 더 생각이 숙성이 돼가지고 네. 소감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속상까지가 같아요. 아닌데 아닌가요? 결국은 뭐 이 영화의 모토가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면 이러는 건데 달라졌네요. 2주 네. 동안. 달라졌나요? 2주 전에 쓰레기라 그랬는데. 아, 네. 그때는 아마 이제 뭐 좀 지루했던 것 같은데 지금 또 코로나랑 맞물려서 보면 이게 어떤 영화에 대한 인상도 숙성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이제 로키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이야기부터 해드리자면요. 어떤 인생 역전 성공 스토리의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겠죠. 이름만은 영화가 없겠지. 네, 그렇죠. 인생 이제 역전. 로키는 이제 주연 배우인 실베스터 스텔론이 직접 각본까지 쓴 작품인데요. 맞아. 빈털터리 무명 배우였던 우리 스텔론 형님이 어느 날 무하마드 알리와 척 웨프너라는 무명복서의 경기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3일 만에 이 영화의 각본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이제 복싱을 잘 모르는 사람도 그 이름을 알고 있을 거예요. 위대한 선수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척 웨프너는 말 그대로 무명 선수입니다. 듣보잡이죠, 그냥. 듣보자. 예. 그런데 이 선수가 그 위대한 무하마드 알리와 맞붙어서 의외로 선전을 펼쳤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그 경기를 못 봤으니까 알 도리가 없는데요. 어찌됐건 이제 알리로부터 다운도 한 차례 빼앗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으면서도 15라운드 종료 직전까지 버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켰대요. 결과는 이제 알리의 TK 요승. 이게 영화에서는 15라운드까지 막 정말 죽도록 두들겨 맞으면서도 버티고 그러는데 현실에서는 안 그래요. 그렇죠. 웬만하면 중단시킵니다. 네. 무명 선수가 이제 알리의 파상 공세에 끝끝내 쓰러지지 않고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버텨내는 그 모습 자체가 어떤 이제 스텔론에게 굉장히 강렬한 인상으로 각인이 되었나 봅니다. 로키의 코멘터리, 그 DVD에 수록된 코멘터리를 보면은 그 경기 중에서도 척 웨프너가 이제 알리에게 다운을 빼앗던 그 찰나의 순간이 어떤 결정적인 영감을 제공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그 DVD 코멘터리에 그 장면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면 자체는 되게 임팩트는 없어요. 그냥 알리가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지도 않고요. 쓰러졌다가 바로 일어나거든요. 이게 나중에 또 듣기로는 그러니까 슬립다운, 펀치에 의해서 넘어진 게 아니라 미끄러지거나 다리에 걸려 넘어진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간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위대한 무하마드 알리가 엉덩방아를 찢던 그 찰나의 순간이 어떤 무명 배우에게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었다는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사실이라면 참 이게 대단한 영감을 얻은 거예요. 예, 이미 들은 얘기인데 참 처음 듣는 것처럼 네, 이게 또 시침이 잘 되시는. 네. 근데 그때 들었을 때도 예. 이게 되게 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네. 이제 스텔론은 자신이 영감을 받은 복싱 경기를 이 각본의 메인 서사에 녹여내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당시 공궁했던 자신의 실제 삶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버지가 자신에게 넌 머리가 나쁘니까 몸을 단련하라고 말했다고 하는 그런 로키의 대사가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실베스터 스텔론의 아버지가 했던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네. 근데 뭐 이 시대의 아버님들이 네, 뭐 그렇죠. 유럽이더라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스텔론이 사랑하는 에이드리안, 마지막에 뭔가 외쳐부르는 에이드리안은 당시에 함께 살고 있던 스텔론의 첫 번째 아내가
모델이 된 캐릭터라고 하고요. 그렇게 완성한 각본을 가지고 스텔론은 영화사를 돌기 시작합니다. 괜찮은 이야기다 싶으니까 이제 영화사에서는 각본을 팔아라 라고 슬슬 꼬드기겠죠. 그렇지. 하지만 실버스터 스텔론은 이 각본만 넘기지는 못하겠고 나를 주연으로 캐스팅해달라. 참 이것도 용기가 대단한 것 그렇죠. 같아. 이런 제안을 해요. 네. 당연히 영화사에서는 그 제안을 거절을 말도 안 되지. 했고요. 무연된. 원래 이제 당시 영화사에서는 이제 당대의 젊은 스타들 뭐 로버트 레드포드라던가 라이언 오닐 아마 그 시대 예. 그런 배우들이 레드포드는 아시겠지만 라이언 오닐이라는 처음 배우는 들어보네. 그런 배우가 있어요. 어. 예. 이렇게 성격이 좋지 않은 배우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진짜로 얘를 써줄 이유가 없었겠네요. 당대의 젊은 스타 중 한 명을 캐스팅해서 영화를 제작할 계획이었는데 스텔론이 자신을 주연으로 캐스팅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각본을 안 넘기니까 결국엔 영화회사에서 좋다. 그렇지. 너의 제안을 받아들이마 이렇게 됩니다. 대신에 제작비는 넉넉하게 못 준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가 좀 약간 그쵸. 지금 와서 보니까 예. 네, 그런 게 좀 허술해. 이렇게 이제 빠듯하게 만들어진 영화가 로키였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흥행뿐만이 아니라 이제 1977년 아카데미 작품상에 그리고 감독상도 받고 실버스터 스텔론 본인은 남우주연상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습니다. 44년 전 영화이긴 합니다만 로키의 성공 스토리는 그 스타트업 기업의 오늘날 스타트업 기업의 성공 스토리와도 닮아 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영화 그것도 1970년대 영화 산업과 지금의 어떤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기반의 혁신 기업은 그 구조부터가 판이하게 다르게 할 겁니다. 하지만 아이디어가 있고 그것을 발전시켜 기초 밑그림을 만들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투자자를 설득해서 투자를 받는 일련의 과정 자체는 굉장히 유사해 보이기도 해요. 로키를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보셨겠죠? 네. 예. 다시 보시니까 어떤 지난번에도 여쭙지만 기억하던 것과 실제 영화와의 차이에 꽤 괴리가 느껴지셨죠? 그렇죠. 네. 예. 뭐 이거는 뭐 그때랑 비슷한 대답인 것 같고. 그렇죠. 흥행작이고 뭐 또 유명한 영화고 아카데미 작품상도 받고 했으니까 풍족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부족하지 않은 제작비로 웰메이드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막연하게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굉장히 짠내나는 영화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짠내나. 영화의 오프닝은 로키가 그 스파이더 리코라는 선수와 무슨 지하 클럽 같은 곳에서 경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일단 이 장면 자체가 뭐 좀 굉장히 좀 거칠고 짠내나게 만들어졌고요. 영화의 러닝 타임이 2시간이 조금 안 돼요. 1시간 57분 정도인데 그 오프닝 이후 그 황량한 동네를 그 날건달인 로키가 할 일 없이 배회하는 것으로 한 초반부 30분이 채워지고 있어요. 이것도 그렇고 이제 그 외에도 정말로 돈이 없었나 보다 싶은 장면들이 꽤 있습니다. 로키와 에이드리안이 데이트를 할 때 영업을 마감한 스케이트장을 가잖아요. 네. 그게 이제 원래 레스토랑을 섭외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 문제로 사람 없는 스케이트장을 섭외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그쵸. 돈을 안 썼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아폴로와 로키의 시합 장면도 풀샷으로 이제 경기장의 관객들을 비추는 장면을 보면 다른 필름에서 따온 거예요. 좀 괴력이 좀 이질감이 느껴지죠. 맞아. 화면이 다른 게 티가 확연하게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섭외한 엑스트라 수도 그 경기장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해서 마지막 그 인터뷰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카메라 앞을 그냥 강강수월을 하듯이 빙빙 돌고 있는 거를 좀 눈썰미가 있다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로키는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영화고 또 이 영화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심장이고 영혼이라 할 수 있는 실베스터 스텔론은 실제로 그때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정말로 가난했던 무명 배우 겸 각본가가 자신의 가난을 동력 삼아서 만든 영화가 바로 로키였더란 얘기죠. 어떤 콘텐츠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 그 진정성이란 말을 굉장히 흔하게 씁니다. 사실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그때그때 입맛대로 쓰여지는 게 진정성이란 단어일 텐데요. 뻔한 답변이긴 합니다만 로키라는 영화의 미덕도 바로 그 진정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영화가 추구하는 가치와 그것을 위해 사용된 수단이 일치하는 어떤 드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난한 청년이 무언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마지막 땀방울까지 쥐어짜내는 내용의 영화를 실제로 있는 살림 없는 살림 아득바득 끌어모아서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영화가 영화로만 끝난 게 아니라 영화 밖 현실에서 성공 신화를 만들어내기까지 했습니다. 마침내 15라운드를 버텨내고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한 로키처럼 실베스터 스텔론도 이 영화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흥행하고 스타만 탄생시킨 게 아니라 영화가 상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이라는 게 영화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닐 테지만
어떤 영화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세상 모든 영화가 그러하듯이 로키 또한 만장일치의 걸작은 아니에요. 그 예전에 이제 영화 잡지 같은 데를 보면은 그런 기사가 종종 나옵니다. 뭐 아카데미도 그렇고 뭐 칸도 그렇고 이제 이런 기사라는 거죠. 실제 주요 부분 뭐 작품상이라던가 연기상 등의 실제 수상작과 이게 과연 합당한 수상작이었느냐, 항상 뭐 이 끝나고 해에 나면, 좀 더 합당한 수상작은 어떤 것이었느냐, 뭐 이런 거를 비교하는 기사가 종종 있어요. 당연히 이제 로키에 대해서도 언급이 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뭐 실제로 그때 당시에도 좀 논란이 많았나 보더라고요. 로키의 작품상 수상에 대해서. 그랬겠죠. 왜냐면 신인 예. 배우에다가 뭐. 그렇죠. 그해 이제 로키보다 합당한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으로 평가된 영화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택시 드라이버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아마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던 걸로 봐서는 로키가 정말로 엄청나게 잘 만든 영화라서 상을 받았다는 평가보다는 어떤 시대의 흐름 덕을 본 바가 크다, 뭐 그런 평가였다는 거죠. 로키가 개봉을 했던 1976년은 베트남 전쟁에서의 패배 여파와 침체된 경제 등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암울했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던 해의 일, 그리고 우리 송프로님은 이제 돌을 넘겼을까요? 아무튼 네, 뭐 그때의 일이니까 사실은 정확히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때 분위기가 뭐. 하지만 이제 뭐 송프로님이나 저도 꼬꼬마 시절부터 오일 쇼크니 뭐니 해서 이제 이때 굉장히 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하였다는 이야기는 어렴풋이 들었죠. 그렇죠. 지금 들었죠. 미국도 뭐 대충 그런 시기였던 얘기고. 그리고 뭐 이놈의 경기는 근데 항상 안 좋아요. 근데 원래 경기가 네. 좋았다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바로 그 이제 어둡고 뒤숭숭했던 시절에 꿈과 희망을 주는 말 그대로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 되어버린 로키가 개봉을 한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도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언급이 여러 차례 나오죠. 애초에 이제 아폴로 크리드의 시합 자체가 미국의 독립 200주년을 기념해서 미국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필라델피아에서 열린다는 설정이고요. 뭐 기회의 땅 미국 운운하는 그런 오글거리는 멘트도 등장을 합니다. 원래 경기를 갖기로 했던 상대가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시합을 할 수 없게 되자 그 아폴로의 아이디어로 무명 선수에게 기회를 주는 쪽으로 방향을 틀죠. 이때 프로모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미국적인 선택이다라고요. 맞아. 심지어 이제 영화 자체도 어떤 성공을 거두면서 스텔론 본인이 아메리칸 드림의 당사자가 되었어요. 아메리칸 드림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바로 미국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실제로 어떻든 간에, 예. 그렇죠. 예. 실제 현실이 어떻든 간에 뭐 로키는 미국인들의 머릿속에 자리한 어떤 이상향을 자극하는 영화였던 셈입니다. 반면에 나중에 뭐 택시 드라이버라는 영화 한번 와차에 있을 거예요. 기회 되면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해 아카데미 작품상에 더 적합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택시 드라이버, 이 영화가 이제 칸느 황금종려상을 받았어요. 만약에 이때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으면은 우리의 기생충처럼 그런 영화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는 못됐고, 어찌됐건 간에 이 영화는 미국의 어두운 면을 그대로 식시하는 영화입니다. 베트남전 참전 용사였던 주인공이 어떤 자신의 전쟁에서 트라우마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결국에는 본인이 이 세상을 정화시켜야 한다는 어떤 뒤틀린 욕망을 발산하게 되는 그런 영화예요. 이때 그리고 또 택시 드라이버 외에도 그 워터게이트 사건, 그 닉슨 대통령이 민주당 당사를 도청을 했던 그 사건을 다룬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이라던가 또 시청률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미디어를 풍자하는 내용의 네트워크 같은 영화가 후보작 목록에 올라 있었습니다. 결국에 아카데미의 선택은 로키였죠. 암울한 시대의 그늘을 드러내며 어떤 비판을 가하기보다는 암울하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성공 미담에 목말라 하던 시대에 간택을 받은 그런 영화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카데미답게 이제 아카데미는 좀 보수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올해 기생충한테 상을 준 게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굉장히 운도 좋아야 돼. 보수적인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국제시장의 흥행에 대성공했던 것과 좀 유사한 흐름이 아닐까. 영화의 성향은 많이 다르지만 어찌됐건 간에 굉장히 어떤 보수적인 이상향을 자극하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을까, 둘 다. 이제 로키는 속편들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점점 변질되어 갑니다. 심지어 이제 4편에 가면은 로키가 그 소련 선수와 경기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돼요. 미국과 소련 양국 간의 냉전이 한창이던 1980년대에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과도 같은 로키가 소련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소련 복서를 때려 눕히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지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씨앗은 1편에서 이미 뿌려져 있던 것이죠.
만약 저에게 1977년 아카데미 시상식 당시로 돌아가서 작품상 수상작을 골라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일단 저라면은 로키는 제쳐놓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 같은 듣보잡이 뭐라고 짓거리던 간에 이제 로키는 스포츠 영화의 고전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소편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든 간에 1편만큼은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영화연구소가 선정을 한 100대 영화 중 한 편으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가끔 이제 뭐 방송을 할 때 이제 어떤 근데 미국 근거를 같은 대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영화 그렇게 많은데 100대 영화에 선정됐으면 그래도 그렇죠. 엄청난 거네. 인정을 받은 거죠. 물론 이제 저에게 로키보다 더 뛰어난 영화의 리스트를 작성을 해보라면 저는 꽤 여러 편의 영화를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바꿔서 로키만큼이나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던 영화가 몇 편이나 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아마 이제 그 리스트의 양은 현저히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애초에 패자의 입장에 감정을 이입을 해서 시작이 된 영화니까 로키가 아폴로에게 패배하는 결말은 당연히 예정된 것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왓챠에서 보면은 아폴로의 판정승이라고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예전에 본 거로는 원래 이게 주심 한 명의 판결만 나온 거고 경기의 승패 자체가 확실하게 결정 지어지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원어 대사를 해석을 한 게 아니라서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간에 속편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로키가 판정패한 거는 확실하게 된 거잖아요.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마지막 15라운드에서 로키가 이제 아폴로에게 펀치를 날리다가 종료벨이 울리지 않습니까? 극중 주심들의 판정과 상관없이 이 영화의 분위기 자체가 누가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이게 연출이 된 건지 그걸 묻고 싶은 거죠. 저는 뭐 실제 경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영화 속 권투 경기에 대해서 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습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묻고 싶은 게 송프로님께서는 로키와 아폴로 중 누가 더 우세했다고 그러니까요. 보시는지. 뭐 저번에 촬영할 때 얘기인데 저는 네. 로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이유는 뭐 신구님이 얘기해주지 않을까. 그쵸? 저는 로키라 생각합니다. 예. 예. 이제 그 경기 막바지의 연출이 저는 참 매번 좋더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또 좋네요. 아 너무 좋아요. 근데 뭐 사실 예. 이 부분이 제일 뭐 압권이죠 뭐. 예. 이제 15라운드 전 라운드 14라운드에서 이제 아폴로가 로키를 다운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 거의 KO 직전까지 가죠. 보통 경기 같으면 그냥 끝나지. 끝나죠. 네. 이건 끝내야 돼 사실. 끝내야 선수 돼. 모 입장에서. 어. 로키가 이제 겨우겨우 일어나서 경기가 재개가 됩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경기가 속행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15라운드에서 막판에 로키가 종료 벨이 울리기 전까지 아폴로에게 펀치를 날려요. 이것이 이제 실제로는 로키가 더 우세했음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장면 같아 보인다는 거죠. 14라운드 때의 아폴로와 달리 이제 로키는 하지만 그 15라운드에서는 상대를 다운시키지 못합니다. 자신보다 월등히 강한 상대, 그야말로 인생의 거대한 벽 같은 거죠. 그 앞에서 마지막 땀방울까지 쥐어짜내서 펀치를 날립니다만 결국에는 그 벽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비루한 현실을 깨트리기엔 어딘가 모자란 한 방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마지막까지 서 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서 주먹을 내뻗는 것뿐이기에 있는 힘껏 펀치를 날리다가 결국에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주인공이 패배하고 마는 이야기가 로키 1편인 거예요. 경기 전날 이제 로키는 에이드리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폴로를 상대로 아무도 끝까지 버티지 못했는데 내가 그 15라운드를 버티고 종료 벨소리를 듣게 된다면은 아마 인생에서 처음으로 뭔가를 이뤄낸 순간이 될 것 같다라고요. 상대를 쓰러뜨리지도 승리를 거머쥐지도 못하지만 끝까지 결사항전의 자세로 버텨냄으로써 뭔가를 이뤄낸다. 사실 이거는 나 자신에게만 가치가 있을 뿐 다른 사람들에겐 그다지 큰 가치가 없는 일일 거예요. 내가 오로지 나 스스로에게 떳떳하기 위해 어떤 처절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로키가 이뤄낸 성취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로키 시리즈의 이제 6편인 시리즈 본편으로는 최종편이죠. 로키 발보아에서 로키는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세상과의 난타전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때리느냐가 아니라 맞고도 버텨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최종편인 로키 발보아를 제외한 나머지 속편들은 흥행은 했을지언정 평가는 다 하향세였어요. 어떻게 보면 로키 시리즈 자체가 이런 걸 보면 인생에 대한 은유 같기도 해요. 어떤 영광의 순간, 인생이 정점에 오른 그 순간에서 그대로 멈춰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흘러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시금 뭐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는 그런 일이 때로는 기적처럼 벌어지기도 하죠. 어떤 그런 인생의 굴곡을 로키 시리즈가 체화해내는 것 같기도 하더란 말입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있는 힘과 버티는 인생은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마치 척 F나라는 무명의 권투 선수가 그 로키의 영감이 되어주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 로키의 본 시리즈는 2006년에 로키 발보아로 막을 내려요. 하지만 이제 그 아폴로의 그 로키 4편에서 사망을 한 아폴로의 사생아가 등장을 하는 스피노프 시리즈인 크리드로 로키의 명맥이 이어집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크리드 1편의 감독이 바로 블랙팬서를 연출한 라이언 쿠글러입니다. 그리고 그 아폴로 크리드의 사생아인 아도니스로 출연하는 배우가 그 블랙팬서에서 악역인 에릭 킬몽고로 등장한 그 마이클 B 조던이고요. 그 라이언 쿠글러가 로키 시리즈의 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크리드 시리즈는 2편까지 나왔고요. 그 마이클 B 조던이 뭐 본인이 직접 연출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3편을 만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영감을 준 영화네 로키가. 예, 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사골국물 마냥 그냥 팍팍 우려먹고 있죠. 그러네. 뭐 실베스터 스텔론은 로키 1편으로 아카데미 이락스타 자문주연상 후보에도 오릅니다만 뭐 연기적인 측면으로 어쨌든 간 쭉 하락세였다고 할 수 있어요. 골든 라즈베리 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악의 영화 또 최악의 연기에 주는 상인데요. 실베스터 스텔론은 이 골든 라즈베리 상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예, 뭐 이게 제가 그걸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까먹었네. 아무튼간 뭐 로키 아니다. 람보 2편인가 3편으로 뭐 최악의 나무 주연상을 받고 로키 4편인가로 최악의 감독상을 받고. 근데 생각해보면 연기력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예, 같아요. 맞죠? 그렇죠. 좀 할 수 있는 연기가 아니 딱 제한돼 있죠. 근데 원래 실버스터 스텔론이 연기를 하려고 준비를 안 했던 거 아닌가요? 예술학교를 다녔대요. 아 다니긴 다녔네요. 다니고 이제 영화를 꿈꾸긴 했던 것 같아요. 로키 이전에도 찍은 영화가 몇 편 있고.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연기력은 좀 뭔가. 연기는 딱 제한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인상이냐면은 요즘 문득 느낀 건데 그 로키 1편 시절에 실베스터 스텔론이 딱 누구 같냐면은 이 장르는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가수 중에서 김장훈 있죠. 느낌 비슷한데? 네, 느낌이 좀 비슷해요. 그리고 김장훈도 이 사람이 이제 나와 같다면을 부른 스타덤에 오르기 이전에 부른 노래가 있어요. 1, 2, 3집. 이때 노래 들으면은 이 사람도 비슷해요. 이 사람 3집 노래 제목 중에 가난한 날이 노래가 되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나중에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로 그런 거죠. 가난하고 재능까지도 한끗 모자란 예술가가 자신의 모든 것을 쥐어짜내서 뭔가를 하려고 했대 그 울컥하는 느낌 있죠. 그 김장훈 1, 2, 3집을 한번 나중에 유튜브에서 들어보세요. 그 정도로 뭔가 네, 뭔가 내리치는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놀림거리가 됐는데 이 사람의 옛날 가난하던 시절엔 정말 뭔가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뭔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버스터 스텔론이 그렇든 보면서 연기력은 좀 뭔가. 그렇죠. 아무튼 이 사람도 뭐 놀림거리긴 해요. 실버스터 스텔론도 뭐 그 골든 라즈베리 상도 뭐 람보로 받고 뭐 로키로 받고 뭐 감독상도 최악의 감독상도 받고 엄마는 해결사라는 코미디 영화인데 그 영화로 또 받고 그렇게 받다가 근데 이 결국에는 영상을 왜 주나요? 이거 조롱하는 거 아닌가요? 조롱하는 거죠. 놀리는 거예요 그냥. 원래 거기들은 좀 이렇게 서로 놀리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우리보다는 좀 관대하니까 그런 분위기에. 근데 이건 별로 내가 봤을 때 별로 좋아보지. 보통은 안 가는데 그중에 직접 가는 사람도 있어요. 상을 받으러. 대인배죠. 대인배. 그렇게 이제 심지어 나중에 받다 하다못해 이제 나중에 20세기 최악의 나무 주연사까지 수상을 하는 실베스터 스텔론이 이 크리드의 로키 발보아 역으로 2015년에 전미 비평가협회에서 나무 조연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골든 글러브 시상식에서 나무 조연상을 수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세를 바탕으로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에도 도전을 하죠. 그야말로 무수한 조롱과 혹평 속에 버텨온 연기 인생에서 드디어 뭔가를 이뤄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 수상에는 실패를 해요. 이해 나무 조연상 수상자는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을 한 스파이 브릿지라는 영화에 출연한 그 마크 라일런스라는 배우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해 같은 상황마저 참 로키 같은 결과였죠. 대신에 이제 나중에 골든 라즈베리로부터 경력 만회상을 받습니다.
세상은 요지경이고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라는 모토를 몸소 실행을 해보였죠. 웃긴 거는 람보 5편이 나왔잖아요. 그걸로 또 골든 라즈벨이 최악의 연기상 후보에 오릅니다. 그리고 뭐 최악의 리메이크상을 그것도 후보에 올랐고요. 그야말로 참 롤러코스터처럼. 좋게 오르내리는. 보면은 계속 도전한 거네, 끊임없이. 그쵸. 예. 사실 람보 5편은 안 했어도 되는데. 그리고 기억도 안 나요? 예, 람보 4편은 그냥 4편까지는 그래도 의리를 봐줄만 했어요. 5편은 굳이 안 했어도 되는데 어찌됐건 간에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로키 1편의 배경이 11월 하순에서 다음에 1월 1일까지 그러니까 대충 지금 시기에 딱 걸쳐 있는 그때가 배경이에요. 로키는 그 5주 동안의 인생이 바뀌었고 실버스터 스텔론은 3일 만에 로키의 각본을 썼습니다. 예, 참 이것도 대단한 그렇죠. 것 같아. 그 짧은 순간 동안에 인생이 바뀐 거예요. 참 사람 사는 거 알 수 없죠. 네. 예. 혹시 뭐 네. 제가 지난번에 누구는 이렇게 순식간에 인생이 뒤바뀌는 마당에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뭐 신군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신군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실버스터 앨런이 제가 뭐 제 아버지도 아니고 잘은 모르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예, 분명한 거는 끊임없이 도전했네. 그렇죠. 예, 이거 진짜 뭐 이런 상을 왜 주는지 는 모르겠지만 이런 예. 상도 단골 손님으로 받고 그렇죠. 결국 이런 걸 받았다는 건 뭔가 하니까 이런 게 자꾸 조롱거리도 될 수 있고 예. 또 반대로 보면은 지금의 실버스터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몇 살이죠? 46년생입니다. 46년생. 예. 와 75세, 76세. 야 그렇죠. 이건 뭐 어마어마한 나이네. 예. 근데 우리가 지금 거의 한 40년 전의 영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걸 다시 한번 보면서 예. 그때는 못 느꼈는데 너무 좀 초반에 지루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랬는데 신군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놀라운 사실들이 있네요. 3일 만에 대본을 쓴 것도 그쵸. 그렇고. 이게 그리고 영화 시작할 때 그 테마 음악이 나오면서 커다란 글씨로 로키라는 딱 제목이 뜨잖아요. 네. 그건 나중에 영화가 흥행하고 성공을 하고 나서 덧붙인 거예요. 덧붙인 거. 그게 좀 이상한 게 제목이 한번 나왔는데 영화가 중간에 진행을 하다가 진행이 되다가 얘가 길거리를 막 회하는 장면에서 로키라는 제목이 조그맣게 한번 더 뜨잖아요. 야,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진짜. 야. 그러니까 좀 시작도 좀 초라하게 시작을 하죠. 찌질하게 했네. 근데 어찌됐건 뭐 이 영화로 일확스타가 된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뭐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예, 사실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화를 리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예, 뭐 그동안에 많은 영화들이 있지만 그렇죠. 이걸 또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거 아닐까. 맞습니다. 네. 지난 우리- 2주 동안의 숙성의 결과인 거죠. 이게. 그럴 수 예. 있겠네요. 우리 신군님의 24평 예. 혹시 숙성된 거가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하시겠어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네. 가난하지만 찬란하게 영화 속에 봉인된 한 인간의 영광의 순간. 네, 여기에 진짜 보면 예. 저희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찬란하다는 단어 저도 좋아하고 이 영광의 순간. 그야말로 가난한 날이 영화가 되어버린 그런 작품입니다. 네, 신군님하고 이제 저희가 2주 전에 촬영한 걸 예. 다시 찍었는데 여러분들 진짜 코로나 조심하시고 예. 신군님하고 이번 연도 가기 전에 또 한 편의 영화로 말씀드렸다시피 소개를 크리스마스 전에 네, 넷플릭스의 클라우스로 네, 클라우스로 아마 어, 2020년의 마지막 영화 네. 한 스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가 또 일주 뒤인가요? 예, 다음 네, 주. 일주 뒤에 인사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해피 체인지! 이제